오늘은 도형사용 2 극대극소 증가함수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할게요. 함수 그래프까지만 최대 최소 전까지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배우니까 다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면 이렇게 막 내용이 섞이니까 오늘은 최대 최소 전까지 그래프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프 하면서 좀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외워놓으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고 모르면 한참 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잘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증가 함수, 증가 상태 이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증가의 정의입니다. 증가는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어떤 구간을 잡습니다.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x의 값이 커졌을 때 y 값이 커지기만 하면 돼. 얘네 그래프가 이어져 있건 이어지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얘네가 y 값이 커지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증가 함수는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증가하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큰 이런 함수를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중에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감소하는 함수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세 번째, 증가 상태. 상태라는 말이 뭐야? 상태가 무슨 표현일까? now죠, now. 지금. 그래서 증가 상태라는 것은 어떤 x를 a라고 할까? 어떤 a를 대입을 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된다면 x equal a에서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는 접선의 기울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함수값들의 높낮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클 때 그때 우리는 그 점에서 증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것의 전부 반대입니다. 부동호가. 그래서 증가만 잘 확인할 수 있다면 감소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건 뭐 어렵진 않죠? 그치? 자, 극대극소를 봅시다. 자, 극대와 극소. 이게 옛날에 배웠던 거랑 요즘에 배웠던 거랑 배우는 거랑 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꽤 됐어요. 지금 뭐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내용이 바뀐 지가. 이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가 좋을 겁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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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할까? 자,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분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연속성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함수값만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함수값. 나를 봐. 내가 딱 보고 양옆 애들 이렇게 본다?
내가 양옆에 애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양옆에 함수값들보다 작지 않아. 작지 않아. 크다가 아니라 작지 않은 거야. 작지 않다는 건 뭐지?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야. 양옆에 애들보다 작지 않으면 나는 그때야. 양옆에 함수값들보다 내가 작지 않으면 그때야. 반대로 내가 양옆에 함수값들을 봤는데 얘네보다 크지는 않아. 같아도 되고 작을 수도 있고 크지 않아. 그러면 극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극자가 한자로 미칠 극자인데 굉장히 이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버티컬과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럼 A를 봅시다. A의 함수값을 보면 이 함수값은 이 주위에 이 주위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막 몇 칸 떨어져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A 주위의 함수값보다 어때요? 크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A 주위의 함수값들보다 양옆의 함수값들보다 크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작지 않죠.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비일대 함수값도 살펴볼게요. 비일대 함수값을 살펴보면은 그 주위의 아이들보다 함수값이 어때요? 작진 않죠. 그럼 이것도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C일대 함수값을 봅시다. C일대 함수값은 그 주위의 함수값들보다 어때요? 크지는 않죠. 얘는 극소가 됩니다. 얘는 D일대 함수값 얘는 혼자 띵 하고 떨어져 있지. 근데 얘는 얘 옆에 함수값들보다 크죠. 그럼 얘는 극대가 됩니다. 얘는 E일대 함수값 얘는 양옆의 함수값들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얘는 극소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극대와 극소를 구별하는 것은 미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연속성과도 상관없습니다. 주위의 함수값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위의 함수값들보다 내가 작지 않으면 극대고요. 크지 않으면 극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자, 상수함수가 있어. 상수함수의 함수값은 어때요? 양 옆에 애들보다 크지 않죠? 작지도 않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극대이자 극소? 네, 맞습니다. 얘는 극대이자 극소라고 불러요. 이게 나 진짜 아직까지도 그래. 아직까지도 이 교육과정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상수함수 위의 모든 점은 극대이자 극소이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신사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애들 엄청 함정을 많이 파는 문제가 내신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번도 안 냈어. 제가 그 교육과정 바뀌고 여러 지역을 한 두세 지역을 다녔지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안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이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은 극대이자 극소가 됩니다. 극대가 되는 점은 몇 개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무한개라고 해야 돼요. 무한이니까 극소가 되는 점도 무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런 상수함수는 그래프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굴곡이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극대, 극소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불연소점이 되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분 불가능한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셨을 때 극대, 극소를 구별할 때는 이제 함수값을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식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또 봅시다. 식으로. 저건 이제 그래프 해석이고요.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건 다항함수들이니까 다항함수들에서 극대와 극소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자, 다항함수들에서의 극대와 극소입니다. 만약에 f'x가 x라고 하면 안 되죠. f'a가 0입니다.
f'a가 0입니다. f'a가 0일 때 리미트 x가 a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죠. f'x가 0보다 커요. 리미트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f'x가 0보다 작아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거든. 근데 a보다 조금 왼쪽에서 갈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a 오른쪽에서 a 쪽으로 가까이 갈 때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얘가 볼록이 위로 볼록이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 우리는 x equal a에서 극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항 함수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반대인 경우 a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고요.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이때 우리는 x equal a에서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이 점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요. 오른쪽에서도 0보다 커요. 그럼 이 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으로 바뀌는 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큰 쪽으로 바뀌는 점, 그 점들을 우리가 극대극소라고 부릅니다. 다항 함수에서.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y는 f'x의 그래프. 고함수가 이제 우리가 fx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미분할 수 있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그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그렸다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우왕. 자, 여기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요, C라고 하고요, 여기를 D, E, F, G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한타 극대가 되는 점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극대 D, B, 또 F, E, 또윤 예? 극대 D 있고 E, B 있고 B 있고 거기까지? 네. 민준 극대 F는 좀 F는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 해줘? 상관은 없으니까 해줄게. 그러면 F까지 네, 여기까지. 윤창 B, E, 네. 많은 아이들이 네,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항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입니다. 프라임의 부호가. 그럼 얘는 지금 누구야? F 프라임이면 F 프라임. 이게 F 프라임이기 때문에 F 프라임의 그래프가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손도 쉬지 말고 함수값을 결정해 줘야 돼요. 함수값의 부호를 이렇게 써줍니다. 영역에 맞추어서. 그러면 얘가 F 프라임의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가 됩니다. 오케이? F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예요. 그래서 극대는 C와 G가 됩니다. 오케이? 다음 F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거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A고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얘도 극소가 됩니다. A와 F 얘네 둘이 바로 극대 극소. 그 얘네들이 극소, 얘네들이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프라임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F 프라임 X가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면은 숨도 쉬지 말고 함수값 뿔맛 표시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극소가 됩니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극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이 경계값 F는 바로 극소가 되겠고요. 이걸 한 번 더 해석을 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지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미분 가능을 할 때 도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쪽에선 전부 다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요 점에서는 지금 얘가 불연속이죠. F 프라임의 그래프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fx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접선의 비우기가 점점 작아져. 그런데 여기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접선의 비우기가 점점 커져. 커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플러스긴 한데 작아지는 형태죠. 그래서 접선의 비우기가 점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 f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도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극대 극소를 찾는 방법 실제로 우리가 fx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는 얘네들이 맞긴 합니다. 극소도 극소는 여기서 얘밖에 없겠지. 이게 f의 그래프였다면 하지만 얘가 f 프라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f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랑 f 프라임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꼭 구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세요? 괜찮아요?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극대인 점에서의 함수값을 부르는 명칭이 이제 극대값이라는 게 있고요.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우리 책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일 텐데 개념원리 있으신 분들은 개념원리를 꺼내줘도 되는데 없어. 아이디가 있다. 못 가져왔다. 갖는다? 왜 갖는다밖에 없지? 없네. 내용이 없다. 지금 써드릴 게 내용이 없다. 개념 원리는 적혀 있는데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3차 함수, 우리가 2차 함수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3차 함수 개형이 이따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함수 그래프 설명하면서 3차 함수가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극값이 되는 건데 극대 극소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극값의 존재 유무는 그 프라임의 그래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극값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y는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다라면은 이건 어때요? 전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극값이 없어.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게 돼.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면은 반대로 계속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얘는 우리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f'은 3차 함수를 미분해 f'함수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인가요?
3차 함수를 미분해서 f'이 2차 함수거든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갖지 않게 됩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 이겁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면 f'x가 부호가 변하는 점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게 된다면 f'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y는 f'x일 때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극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라서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없다라면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하가 되어야 된다. 논리가 이거고요. 표현이 이제 다 비슷하게는 아니고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자,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없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얘랑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극대 극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굴곡이 없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들 어떻게 했었지? 금방 했던 건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얘가 증가함수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 x1, x에 대하여 이런 식의 부등호를 만족한다면 얘는 증가함수, 단조 증가를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는 잘 봐봐.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전부 다르죠. 계속 증가한다면 그걸 우리가 작년에 배웠어. 멋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었다. 작년에 배웠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뭘요? 계속 증가하는 함수.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y가 다 다르게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y가 다 다르게 되는데 1대 그렇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어요. 1대1 대응이면 어떤 것이 존재했었는데 1대1 대응이면 어떤 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표현입니다.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조 증가, 단조 감소,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문제로 이것들이 다 나와. 3차 함수 주고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미지수의 범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미지수 x, 미지수 k의 범위 이런 식으로 이 네 개가 다 표현됩니다. 문제로. 문제집에 따라서 뭐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집에는 이 네 가지로 다 표현돼서 등장하고요. 세닝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다 표현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는다.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린 뭐 쓰면 된다고요? 이거 쓰면 된다고요. f'x를 찾은 다음에 그것의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걸 쓰면 된다고요. 형, 저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F'X예요. 방정식 f'x = 0이라는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저거 F'X 기울기라니까 방정식. 쓰십시오. f'x =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되면은 3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가지지 않을 거고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안 써주면 좀 헷갈리겠구나. 에서 f'x = 0에서 도함수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된다. 전부 네 가지 표현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확인할 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구해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하가 된다라고만 하면 끝입니다.
얘는 3학년 과정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나중에 뭐 겨울 때 다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2학기에 내신 대비하면서 잘 익혀두시면은 수월하게 갈 거고요. 됐나요? 도윤? 예스 적었어요. 그러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겠어요? 저거의 반대겠죠. 그쵸. f'x는 0, 그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이거는 상식적인 접근이죠. 다음에 4차 함수를 봅시다. 4차 함수. 4차 함수가 극소를 그러니까 극대를 가지지 않을 때 제가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4차 함수의 모양이거든요. 이따가 다시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여기 극소, 극대, 극소. 근데 얘가 극대를 갖지 않는데 극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건 4차 함수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요렇게 2차 함수처럼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얘가 우악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계속 떨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그래프들은 4차 함수이지만 극대를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아, 도함수가 이것이 한 실근을 가지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거든요. 실근이 하나만 있거나 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이 될 수도 있지만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돼. 오케이?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극소가 되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극대가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거 3차 함수. 네, 4차 함수 미분한 게 3차 함수죠. 아 미분. 도함수, 4차 함수 도함수가. 그래서 4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럼 4차 함수 도함수가 3차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f'x = 0이라는 것은 3차 방정식인데 얘의 실근이 3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얘의 실근은 최대 2개라는 겁니다. 최대 2개. 얘의 실근은 최대 2개. 그럼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근을 가지거나 실근과 허근을 가지거나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f'x라는 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와 여기에 뭐 gx라고 한다면 얘는 2차식입니다. 실근이 하나는 무조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최소 하나는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실근은 반드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gx가 어떻게 돼야 돼? gx = 0이 허근을 가지거나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얘를 미분을 했을 때 3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포함된 x를 제외한 또 다른 미지수 k나 m, a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1, -1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나머지 2차식이 남을 건데 그 2차식이 중분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거나 라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3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막 x세제곱 마이너스의 k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f'x라고 한다면 지금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요. 뭐 k 얼마라고 써야 되지?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중분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거나 그런데 하나 더 있다? 여기서 나온 1이 여기서 근이 되어도 돼. 그럼 1이 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3차 방정식 풀 때 했던 거죠. 그지? 얘가 중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 방정식을 봤을 때 얘가 여기에서 나온 근이 여기서 한 번 더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거는 다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긴 할 거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f'x가 서로 다른 실근을 3개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괜찮아? 필요한 부분 써두시고 없으면 지울게요. 몇 쪽이에요? 65요. 65? 거기 있다. 65쪽의 가운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에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극값에서 4차 함수 fx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면 f'x = 0의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부호근 또는 한 실근과 중근 또는 3중근을 갖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네, 극대를 갖지 않을 때가 극소도 포함해서 극소는 이제 뒤집어져 있을 때요. 이렇게 돼. 아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극소를 갖지 않는 경우거든요. 네. 이게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럼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 써도 돼요? 아니요, 극값 하나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극수 하나는 무조건 있고요. 위로 볼록일 때 극대 하나는 무조건 있거든.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아니고 아래로 볼록인 4차 함수가 이제 극대를 갖지 않는다. 위로 볼록인 4차 함수가 극소를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감소했다가 무조건 증가하게 하니까 하나. 4차 함수는 무조건. 자,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됐나요? 예스. 이걸 먼저 해줄 걸 그랬나? 그래프 개형.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자연스러운 게 이런 형태 또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또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었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때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모두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다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2개 있고요. 얘는 없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나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실제로 함수식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해서 그려나간 겁니다. fx식에다가 x자리에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y값들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굴곡이 두 번 있는 것,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게 하나는 존재하지만 극대극소가 없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아예 없는 것, 계속 증가하는 것.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F'X가 모두 허근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허근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써주셔야 될 거를 적어 드릴게요. 잘 봐. 접점과 교점입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접점과 교점을 가집니다. 자,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교점인데요. 여기에 극값이 있습니다. 극값 두 개. 자,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면 되냐면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2대 1이 됩니다. 그런데 3차 함수는 잘 봐봐요. 잘 봐봐. 이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 모양이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모양이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변곡점이라는 것은 곡선의 휘어짐이 바뀌는 점이라는 겁니다.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은 여기 변곡점이 됩니다. 얘가. 곡선의 휘어짐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르고요.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대칭입니다.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변곡점에 대해서. 오케이? 변곡점에 대해서 먼저 적어둘까? 변곡점에 대해서 먼저 적어두고 알려드릴게. 변곡점의 정의는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 이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윤찬 눈 떠.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두 번 미분했을 때.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점이거든요.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변곡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접점과 교점이라면 변곡점이 사실 문과 과정에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과 과정에서만 표현이 되는 이야기인데 미적분에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접점과 교점을 가지고요. 여기에 또 다른 극값이 있고요. 여기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비율은 아까 2대 1이라고 했는데 이걸 더 세분화해서 모두 같습니다. 1대 1대 1입니다. 변곡점은 우리가 두 번 미분해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게 이걸 이용하지 않고 풀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변곡점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비율 관계를 찾으면 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얘가 조금 삐딱하게 있더라도 성립합니다. 조금 삐딱하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접선이 될 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접점이고요. 여기가 교점이다. 극대가 아니고 이게 접점을 얘기하는 거야. 윤찬, 네. 접점이야 접점.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그럼 얘 접선과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여기 하나 더 그릴 수 있을 거야. 평행할 때. 그럼 이때 우리가 비율도 마찬가지. 여기 접점과 여기 변곡점과 여기에 접점, 그 다음 여기에 교점. 얘네들의 비율도 모두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차 함수의 접선이더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접선일 때 얘는 접점으로 가고 얘는 극소로 가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입니다. 이거 찾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찾는 것도.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얘를 알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변곡을 알면
여기 거리만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고3 애들 맨날 지금 요즘 이게 한 4년 전부터 수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30번으로 29번으로 막 나와요. 이게 왜? 저 변곡점이에요. 첫 번째 거. 여기가 변곡점이죠. 그럼 그 옆에가 접선에 접점. 이거는 수능